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3화 새로운 환경이 낯설게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두 분은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후딱후딱 갑니다. 아, 네. 그렇죠.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예. 올해도 뭐 거의 절반이 지나간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네요. 작두님은 저희 방송이 몇 회째인가요? 꽤 되지 않았어요? 제가 31회 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53화니까 그죠? 아, 20화가 넘게 됐네, 그죠? 그러네요. 예. 한 것도 없이 그죠? 뭐 예. 구독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게. 계속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예. 누를 끼칩니다. 늘어가겠죠, 뭐. 근데 어쨌든 방송 자체는 조금 익숙해지셨습니까? 그래도 가끔 예.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네. 제 목소리나 이런 게 아주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원래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어보면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미친 거이긴 하죠. 예, 그죠. 어쨌든 작두님도 이렇게 저희 팟캐스트에 이제 참여를 하셔서 지금 이 스튜디오나 이런 환경이 낯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마이크도 많고 예, 술자리는 되게 익숙한데,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새로운 환경이 낯설게 느껴질 때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두 분은 뭐 살면서 왜 그 생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어진 경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딴 데로 유학을 갔거나 회사를 옮겼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많죠. 예.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네. 진짜 많지 않나요? 예. 예. 그래 뭐 결국은 전부 다 처음 하는 거다 이렇게 그쵸. 생각할 만큼인데 뭐 그래도 제일 급격하게 좀 낯설다 뭐 이렇게 느낀 경험은 없으신가요? 제일 낯설었던 거는 두 가지인데요. 예. 처음에 군대 갔을 때 하고 군대 갔을 때. 그 다음에 첫 아이 태어나서 아버지가 처음 뵀을 때 그래요. 그죠? 아주 저도 그랬던 거 낯설었어요. 예. 몇 년간 내가 아빠라는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계획-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쵸.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 그 계획 없이 이세를 놓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사실 군대 갔을 때가 되게 환경이 낯선데 작두님은 장교로 가셨잖아요. 그래도 낯설었나요? 낯설었던 게요. 예.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한 3일간을 네. 민간인 취급을 받으면서 신체 검사, 적성 검사 이런 걸 다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면서 나갈 사람 내보내고 나서 그 순간부터 조죠. 조직이 시작하는데 이거 뭐지? 그렇죠. 그 순간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행복과 지옥 에, 불행 에, 시작 에, 뭐 이런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저항감이 생기면서 네. 적응은 좀 잘 안 되고 음. 뭐 이랬었던 기억이. 그렇죠. 그럼 그 군대에 이제 장교로 가셔서 처음에 생겼던 어색함, 낯설음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건 극복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한 거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 이야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유인님은 자녀 처음 태어났을 네. 때 내가 아버지인가 뭐 이런 감각이 좀 없으셨다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글쎄요. 자꾸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니까 아빠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또 이제 자연스럽게 그거는 이제 책임감 같은 게 생기는 생기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근데 아빠라고 이름이 불려지려면 최소한 1년은 걸리지 않나요? 애 놓고? 제가 둘째 아이 날 때까지도 예. 이 아버지에 대한 적응, 책임감 이런 게 저는 뭔가 변하긴 했는데 책임감, 아버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게 인식이 사실 좀 잘 안 됐어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서 예. 3살 때쯤인가 첫 아이하고 같이 밖에서 놀다가 애를 잃어버린 거예요. 토요일 날 집사람은 딴 볼일 보러 가고 애 둘을 제가 보는데 애들 밖에 내보내고 저는 잠을 자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 급히 와이프하고 연락이 돼서 와이프는 막 온 동네 찾아다니면서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고 막 울고불고 하는데 네.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 머릿속에는 야, 쟤 잊어버렸으면 애 하나 또 낳아야 되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의 뭐 강아지 가출한 수준. 이런 기억을 가지면서 제 스스로가 어이없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아빠라는 정체성을 갖는데 그러니까 1, 2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둘째 낳고 그리고 나서도 그렇죠. 아이들이 계속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아빠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다수 사람들이 준비 없이 부모가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잡은 건 왜 직장 같은 걸 옮길 때 네. 또는 부서를 옮기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낯섦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로운 환경에 딱 그 봉착했을 때 좀 어색함이나 낯설음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주제로 이제 인문학적 논의를 좀 할까 합니다.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보통 이제 우리 출근길 인문학은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직장을 옮기거나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죠, 그죠? 또 그렇죠. 부서를 새로운 데로 전혀 딴 부서로 옮기거나 했을 때 낯설음을 느끼는데요. 이제 그 이런 낯섦이란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뭔가 하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조금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두 분께서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죠? 이건 작가님한테는 첫사랑?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자유님 어떠세요? 근데 뭐 기억이야 있죠. 이게 저는 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아, CC로 처음 이제 연애를 한 게 이제 첫사랑이고 좀 늦었네. 남들 하듯이 뭐 뭐 이렇게 군대 가서 그죠? 헤어지고 어, 뭐 그러네요. 그죠? 그랬죠. 작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첫사랑? 아니 뭐 첫사랑은 항상 좌충우돌 그쵸? 우당탕탕 뭐 맞습니다. 그죠? 이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첫사랑은 말 그대로 처음 하는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첫사랑의 당사자들은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대체로 미숙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은 대부분 결과가 좋지 못하죠. 서로가 미숙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생기는 여러 고비들을 좀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역설적이게도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더 아련하고 더 오래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가 남기도 하죠. 그죠? 해서 사람들 중에는 첫사랑과의 재회를 꿈꾸기도 합니다. 혹시 두 분께서도 첫사랑과의 재회 꿈꾼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분하고 같이 살아요 지금. 방송을 이렇게 거짓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한때 아이러브 스쿨이 예,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이슈가 예, 됐었죠. 그렇죠. 예. 다 연관돼 있지 않나 예. 싶기도 하고. 그죠? 자유님은 첫사랑과의 재회 이런 걸 꿈꾼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첫사랑과 다시 만난다 이런 거를 원하지도 않고 예. 별로 이렇게 저번에 만난 사람은 누구야? 세 번째 첫사랑은 아니다는 네, 거지. 첫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저는 예전에 되게 그 첫사랑을 생각은 가끔씩 나지만 만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한 3m 옆쪽에서 이렇게 옆모습인데 너무 첫사랑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첫사랑과 헤어지기 한 30년 가까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여성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미지만 되게 첫사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죠? 머릿속에 예. 탁 각인돼 있는 게 있었다는 그쵸,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사자 동일이는 전혀 아닐 테죠.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기억들이 있죠. 이처럼 사람 중에는 첫사랑과의 재회를 꿈꾸기도 하고 좀 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그 첫사랑과의 재회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건축학 개론이라는 영화입니다. 예, 보신 적 있으시죠, 봤습니다. 그죠? 예. 그 영화가 꽤 흥행한 걸 보면 첫사랑과의 재회를 꿈꾸는 사람이 적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실제로 첫사랑과 만나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예전에 애틋했던 감정이 되살아날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스갯얘기처럼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첫사랑하고 함께 살면 골치 아프고 네. 헤어진 첫사랑이 잘 살면 배가 아프고 네. 헤어진 첫사랑이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헤어진 첫사랑이 같이 살자고 하면 예. 머리 아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쨌든 좋은 게 없네, 그죠? 좋은 게 없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근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첫사랑과의 만남을 가져본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을 겁니다. 네. 과거에 애틋했던 감정보다는 오히려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보면 과거에 애틋했던 감정은 잠시뿐이고 뭐 금방 별로 할 말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사도 좀 달라가지고 서먹서먹하기까지 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토록 고대했던 첫사랑과의 재회는 한때 자기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해서 경험자들은 첫사랑의 추억을 기억으로만 간직할 뿐, 좀 간직하는 게 더 좋지 실제 만나지는 말라,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전 동의합니다. 예. 저도 뭐 딱히 기대가 없으니까 만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예, 그냥. 그죠?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저는 이제 국민학교로 예, 명칭을 그렇죠. 했었는데 아주 세월이 많이 흘러가가지고 우연찮게 제가 한번 갔거든요. 네, 국민학교라. 네. 초등학교를. 그랬더니 그 어렸을 때 건물 크기 또는 운동장 크기 이런 게 야, 내가 이렇게 쥐똥만한 아, 그쵸. 학교를 아, 다녔나? 맞아요. 그런 초등학교 건 있어요. 책상 보면 네, 그죠? 네.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하고 아마 비슷한 그렇죠? 감정일 예, 수도 있을 것 그, 같아요. 맞습니다. 음. 괜히 만나봤자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만나게 되면 서로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 과거에 애틋했던 사랑의 감정이 거짓된 것이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거 감정이 거짓이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울 텐데 네. 어쨌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 보면 네. 서로 이렇게 뭐랄까 완전히 좀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닌 또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뭐 그러다 변하고 보니까, 그 사람도 네. 변하고. 아유, 일단 뭐 외모가 외모가 변했잖아요.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외모가 일단 엉망진창이 됐어. 뭐 엉망진창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 젊었을 때 풋풋함, 순수함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긴 했겠죠, 그죠? 그 우리가 첫사랑과의 재회에서 느끼는 이중적인 감정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번 출연한 적 있죠.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레저 예? 아장스망이란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들레저는 어떤 대상의 본성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주침의 흔적이나 그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은 다양한 것들과의 마주침을 통해서 그로부터 어떤 흔적이나 주름 같은 게 생기는데 이 흔적이나 주름이 대상의 본질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레저는 이러한 마주침으로 발생하는 흔적이나 주름을 그 배치나 배열을 의미하는 아장스망이란 개념으로 사유했습니다. 네. 좀 어렵죠? 또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죠? 아장스망이라는 말은 프랑스 말이겠죠. 예, 그렇죠. 그죠? 그러다 예. 보니까 어쨌든 배치, 배열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잘 안 되네요. 좀 네. 설명드려 볼게요. 네. 뭐 새롭게 구성된다 뭐 이런 뭐 뜻인가요? 그런 그런 것 뜻도 같긴 맞습니다. 한데요. 네. 들레저에 따르면 어떤 사물의 본성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수영을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은 물속에서 호흡하고 손발을 움직이는 게 어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 그러면 물속이란 새로운 배치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영 초보자에게는 아직 물속에 어울리는 주름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하지만 그 물속에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익숙해지느냐? 그 물속에 맞는 새로운 주름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레저는 이런 상태를 생성의 과정에서 새로운 배치, 즉 아장스망이 실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새로운 배치에 놓이게 되면 그로 인해 새로운 흔적이나 주름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사물의 본성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죠? 네. 뭐 다양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배치에 놓이게 되면 그것에 맞는 뭔가의 주름이 생겨나야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그래서- 삶이 편해진다. 뭐 그렇죠.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배치에 맞는 주름이 생겨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가령 수영 선수 박태환한테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 그죠? 물속에서보다 좀 덜 익숙하고 어색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가 비슷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모든 사물은 이질적인 마주침을 통해 새로운 주름이 자꾸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어색한 감정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서로 떨어져서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서로 다른 배치, 서로 다른 마주침 속에서 서로 다르게 주름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어쨌든 뭐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이런 주름 얘기 그죠? 나오니까 이건 이제 네. 보톡스로도 해결이 안 되는 얘기긴 하죠. 그죠? 예. 네, 아름다운 주름을 좀 갖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죠? 예. 어쨌든 뭐 서로 이제 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 다른 주름이 그렇죠.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는 예. 예전보다 더 낯선 이런 그렇죠. 경험을 하게 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 33년 전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서울 생활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아직 서울 생활에 맞는 주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틈만 나면 고향을 내려갔습니다. 고향을 가면 좀 편안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생활 초창기에 저의 신체는 아직 고향 생활에 맞는 주름이 잡혀져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서울 사람 다 됐겠지. 그쵸? 네, 지금은 뭐 거의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면서 뭐, 그죠? 좀, 예, 네. 그 얘기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는 그좀 말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서울 생활이 더 편합니다. 요즘도 간혹 명절 때 고향을 가잖아요, 그죠? 그럼 예전만큼 편안함이 없어요. 이를 두고 저희 어머니도 고향에 계신 어머니도 너도 이제 서울 사람 다 되었네 라면서 약간 서운해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이제 들레저식으로 얘기하면 서울 생활이라는 새로운 배치에 맞는 주름이 생겨난 것일 뿐입니다. 이제 아장스망이 실현된 거죠, 그죠? 예. 새로운 환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네. 새로운 주름이 생겨난 것뿐이다.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죠? 네. 이처럼 사람은 다양한 마주침 속에서 새로운 주름이나 흔적이 생성되는 존재입니다. 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본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첫사랑과 재회를 했는데 서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상태라면 다시 말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건 좋은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부제에 쌓여 있었나요? 네, 뭐 아름다운 외모가 안 변하면 괜찮은데 어, 사람의 내면이 그대로라 그러면 어. 조금 더 별로일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죠? 뭐 네. 새로운 변화나 발전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죠? 들레저도 그런 상태를 좋게 해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다양한 마주침을 통해서 새로운 생성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라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도 고향이 그립고 고향을 가야만 포근하다고 느낀다면 이건 서울 생활에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면 네. 굳이 뭐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좀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현재가 좀 불만족인 사람들. 그렇죠, 예를 그죠? 들어 서울 생활이 별로였으면 어쩌면 고향을 좀 그리워했을 그렇죠. 수도 예. 있는데 그죠? 그런 생각도 예. 또 같이 그러니까 드네요. 현재가 불만족하다도 정확한 해석이신데 이제 들레저식으로 표현하면 새로운 배치에 따른 아장스망이 실현되지 맞아요. 않았다.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그죠? 불편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나한테 맞느냐 아니냐라는 건 본성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맞는 새로운 주름, 아장스망을 얼마나 실현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환경이나 새로운 마주침을 거부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맞서서 새로운 주름을 만들어내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전 개인적으로 그냥 의도했던 건 아닌데 네. 그 처음 해보는 걸 자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그렇죠. 요즘 많이 갖게 돼요. 예. 처음 해보는 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익숙하지도 않고 예. 어, 불편하죠. 실수하게 예, 되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또 잘하려면 막 여기저기 뭔가를 찾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루키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젊어지는 것 예.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이 뭔가 처음 해보는 걸 해보면 예. 설레고 재미있는 경우도 있고 음, 또 어떤 경우는 막연하게 그냥 두렵고 어색하고. 떨리는 거 예, 뭐 그렇죠. 이러는 예.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반응이 됐든 간에 처음 해보는 거를 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역시 또 새로워지는구나라는 그렇죠. 느낌은 더 젊어지게 만드는 그렇죠. 요인인 것 같아요. 저 일은 나 본성과는 맞지 않아. 이 얘기는 들레저는 이제 반대하는 주장인 거죠. 그 마주침, 새로운 일에 대한 마주침 속에 내가 거기에 맞는 주름이 생겨나기만 하면 나한테도 익숙해지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같은 거를 네. 가면 쟤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러는 경우들이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이제 한 발짝만 더 다가서 바라보게 되면 나한테도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도 있는 예. 것이기도 하고 그죠. 이게 역시 낯설음 속에서 아마 예.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동남아 여행 같은 거 가보면 처음 갔을 때는 음식이 막 입에 안 맞아가지고 너무 맛이 없는데 몇 번 여러 번 가보면 되게 맛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비슷한 논리이기도 하죠. 그죠. 역시 예. 동남아 전문가십니다. 흔히 우리가 들레저의 철학을 차이의 철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의 철학에서는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걸 좀 강조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철학에서 들레저 철학이 더 중요한 건 뭔가 이러면 자기 자신에게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만약 오늘의 내가 어제와 차이가 없거나 또 내일의 내가 오늘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는 새로운 생성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야 하고 내일이면 또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마주침을 통해서 새로운 생성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흔적과 새로운 주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뭐 틀림없이 동의가 되는 바가 많이 있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닌데, 그죠? 어쨌든 낯선 환경에 들어서면 대부분 이제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곳에 맞는 새로운 아장스망을 좀 빨리 만들어서 빨리 적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장스망을 잘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그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두님부터. 예.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 초년생에겐 새로운 환경에 익숙함의 주름을, 꼰대 직장인에겐 익숙함을 떠나 낯선 것을 시도하고 도전했으면. 아, 네. 좋습니다. 예. 자유인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낯선 세상과의 마주침에서 만들어진 삶의 주름이 곧 인생이다. 멋지네요, 그죠? 예.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시적인 그래요, 감성이 그죠? 예. 점점 더 묻어나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님 평소에 글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멋진 한 줄 평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새로운 환경이 낯설게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면 어색함이나 낯섦을 느끼게 되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주름, 즉 아장스망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생성의 과정을 거쳐서 그곳에 맞는 주름, 아장스망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들레저가 강조하는 차이의 철학에서는 타자와의 마주침에서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사실 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마주침을 통해서 새로운 생생의 과정, 새로운 흔적과 주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5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